안녕하세요. 힌키랩입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낸 15,000원. 이 돈이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105억 원을 들여 만든 영화 한 편이 관객 1,500만을 넘기면서 1,488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역대 매출 1위를 갈아치웠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러닝 개런티를 안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티켓 한 장이 어떤 경로를 타고 쪼개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감독 통장에 뭐가 남는지 낱낱이 뜯어볼게요.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유배 이야기를 다룬 사극이에요. 유해진하고 박지훈이 주연이고 장항준 감독이 만들었어요. 제작비 105억 원. 요즘 블록버스터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1,488억 원이에요. 역대 매출 1위입니다. 1,000만을 넘어서 1,500만까지 돌파했어요. 한국 영화 25번째 1,000만 영화인데 거기서 멈추질 않은 거예요. 사극으로는 명량 이후 12년 만이에요.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흥행했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2월 4일에 개봉했어요. 개봉 14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넘기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거든요. 원금 회수 라인이 260만 명이었는데 2주 만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개봉 31일 만에 1,000만을 찍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개봉 50일 만에 1,500만까지 뚫어버렸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보통 영화가 개봉 첫 주에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첫 주에 확 몰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내리막이거든요. 그런데 왕사남은 정반대예요. 1주차 117만 명, 2주차 233만 명, 3주차 270만 명, 4주차에는 319만 명이 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팔린 거예요. 4주차가 1주차의 거의 3배.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3월 1일 하루에만 81만 7천 명이 극장에 갔어요. 하루에요. 개봉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하루 81만 명. 역대 4주차 1일 기록이에요. 참고로 유해진 배우는 이번이 5번째 1,000만 영화예요. 왕의 남자부터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까지 합치면 누적 관객이 6,400만 명이 넘거든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영화가 역대 매출 순위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볼게요. 그동안 매출 1위는 극한 직업이었어요. 1,396억 원. 그 뒤를 아바타 물의 길이 1,379억 원으로 따르고 있었고요. 왕사남은 이 기록들을 전부 넘어서 1,488억 원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개봉 48일 만에 역대 매출 1위를 갈아치운 겁니다. 관객 수로 보면 지금 1,542만 명으로 역대 3위예요. 2위인 극한 직업이 1,626만 명이니까 약 84만 명 차이. 아직 8주 연속 주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넘을 수 있는 사정권이에요. 105억 들여 만든 영화가 1,488억을 벌었어요. 투자 대비 14배. 그런데 여러분, 이 1,488억이 전부 영화 만든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티켓 한 장이 어떤 경로를 타는지 아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15,000원을 내잖아요. 이 돈이 통째로 영화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영화 세금이라고 불리는 영화 발전기금 3%가 빠져요. 450원이요. 그 다음 부가세 10%가 빠져요. 1,360원. 벌써 1,800원 넘게 날아갔죠? 실제로 정산에 들어가는 돈은 13,200원이에요.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배보험 빼고 세금 빼면 실수령은 260만 원쯤 되잖아요. 영화도 똑같아요. 자, 이 13,200원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제작사가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극장이 절반을 가져갑니다. 6,590원이요. 절반이에요. 그 다음 배급사가 중개 수수료를 떼요. 부동산 복비 같은 거예요. 10%인 660원. 그러면 남는 돈이 5,930원이에요. 여러분이 낸 15,000원 중에 실제로 영화 만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은 5,930원. 전체의 4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15,000원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산은 더 낮거든요.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 할인 같은 거 다 반영하면 실제 평균 객단가는 9,698원이에요. 만 원도 안 돼요. 여기서 잠깐 영화 속 단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왕들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름이 있고 죽어서 받는 이름이 또 있어요.
종묘에서 부르는 왕의 별명 같은 건데 이걸 묘호라고 해요. 세종, 태종 이런 게 다 묘호예요. 재밌는 건 이 묘호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거나 큰 공을 세운 왕은 조를 받아요. 태조, 세조처럼요. 덕이 뛰어난 왕은 종을 받고요. 세종, 성종처럼요. 그러면 단종은요? 단종은 삼촌 세조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뒤로 왕이 아니라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왕의 별명도 성적표도 전부 박탈당한 거예요. 그렇게 241년이 흘렀어요. 숙종 때가 돼서야 비로소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아요.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241년 만에 왕의 이름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반종을 죽인 세조는 조를 받았어요. 큰 공을 세운 왕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죽임을 당한 단종은 종을 받았어요. 덕이 있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가해자는 공적의 왕, 피해자는 덕행의 왕. 역사가 붙여준 이름이 참 묘하지 않나요? 아참, 그리고 하나 더요. 왕이 되면 자기 이름에 들어간 글자를 온 나라 사람이 못 써요. 이걸 피휘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왕 이름에 민자가 있으면 전국에서 민자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카톡 이름도 바꿔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왕실에서는 아예 아무도 안 쓰는 희귀한 한자를 골라서 이름을 지었대요. 자,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가 티켓 한 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게요. 이 구조에서 1,500만 관객이 들면 제작사 통장엔 진짜 얼마가 남는 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1,000만 시점에서 볼게요. 그때 총 매출은 약 1,000억 원이었어요. 여기서 세금이랑 영화 발전기금 떼고 나면 약 870억이 남아요. 극장이 절반을 가져가니까 435억. 배급사 수수료 빼면 투자사랑 제작사한테 돌아가는 돈은 약 392억 원이에요. 여기서 제작비 105억을 빼면 순수익이 약 287억 원. 이걸 투자사 60, 제작사 40 비율로 나누는 게 업계 관행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500만을 넘겼잖아요. 총 매출이 1,488억까지 올라갔으니 순수익은 훨씬 더 커졌어요. 제작비의 14배가 넘는 매출이 나온 거예요. 역대 1,000만 영화 중에서도 극한 직업이 15.5배로 가장 높았는데 왕사남이 바로 뒤를 쫓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상영 중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돌았으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대체 얼마를 벌었을까요? 한국 영화 감독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정 연출료, 영화 만들면서 받는 월급 같은 거예요. 신인이면 약 5천만 원, 중견이면 1억에서 2억, A급 감독이면 3억에서 5억 정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러닝 개런티예요. 러닝 개런티가 뭐냐면요. 회사 다닐 때 스톡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월급을 좀 덜 받는 대신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대박 나는 구조. 영화도 비슷해요. 손익분기점을 넘긴 관객 한 명당 300원에서 500원씩 감독한테 돌아가는 성과급인 거죠. 자, 여기서 제목에 나온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장항준 감독은 러닝 개런티를 안 걸었어요.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러닝을 걸자고 했는데 내가 감독료를 500만에서 600만 원 더 받자고 했다. 스톡 옵션 대신 연봉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해서 100배가 된 겁니다. 만약 러닝 개런티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관객 1,542만 명에서 손익분기점 260만을 빼면 1,282만 명이에요. 여기에 1인당 300원을 곱하면 약 38억 원, 500원을 곱하면 약 64억 원. 감독료 5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최소 38억에서 최대 64억을 놓친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물론 제작사 임은정 대표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 유해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1,000만 영화가 5편이에요. 왕의 남자 1,051만, 베테랑 1,391만, 택시운전사 1,291만, 파묘 1,191만, 그리고 왕사남 1,542만. 5편 합치면 누적 관객이 6,400만 명이 넘어요.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근데 이 영화가 벌어들인 돈은 사실 극장 매출만이 아니에요. 왕사남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극장 밖에 있거든요. 2025년 한국 극장은 암흑기였어요. 1,000만 영화가 한 편도 없었거든요. 코로나를 빼면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 영화 매출은 전년보다 39%나 떨어졌어요. 전국에서 극장이 20곳 넘게 문을 닫았거든요. CGV만 12곳이 폐점했어요. 극장은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영화 한 편이 이 판을 단숨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극장 매출만이 아니에요. 영화 속 배경인 강원도 영월부터 보죠. 단종이 유배됐던 청령포라는 곳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설 연휴에 여기 방문객이 전년에 5.3배로 폭발했어요. 3.1절 연휴에는 청령포랑 장릉을 합쳐서 26,399명이 몰렸어요. 배를 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단종덕이죠. 고속도로 나들목이 막혀서 영월군이 직접 SNS에 우회로를 안내할 정도였거든요. 서점도 난리가 났어요. 단종 관련 도서 판매가 전년 대비 26배 뛰었어요. 이광수가 쓴 단종회사는 무려 80배. 왕사남 각본집은 출간 3일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거든요. 어린이 역사책까지 46배 넘게 팔렸어요. 바다 건너 북미에서도 80개 도시 넘게 상영됐어요. 로튼토마토 관객점 수가 97%. 한국 사극이 미국에서 이런 반응을 얻은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영화 한 편이 돌멩이 풍덩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파문이 극장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영월까지, 서점까지, 미국까지 퍼진 겁니다. 관광객이 영월에 가서 밥 먹고 숙소 잡고 기념품 사면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또 돌아요. 원래 쓴 돈의 1.5배에서 2배까지 가치가 커지는 구조예요. 4월 말에 열리는 59회 단종문화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기대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티켓 한 장에서 출발했잖아요. 15,000원에서 세금 빠지고 극장이 절반 가져가고 배급사 수수료 떼이고 나면 영화 만든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근데 그 적은 몫이 1,500만 번 넘게 쌓이니까 1,488억이라는 역대 1위 매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장항준 감독은 러닝 개런티를 안 걸었어요. 성과급 대신 감독료 5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을 포기한 셈이 된 거죠.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4년 농사를 짓는 건데 잘못 끝나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문화적 강원랜드다. 도박이다. 제작사 이문정 대표는 대기업 나와서 시나리오 하나 들고 회사를 차렸고 장항준 감독은 24년간 묵묵히 영화를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그 도박은 결국 역대 매출 1위라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죽어가던 극장도 살리고 영월 경제도 살리고 서점도 살린 영화. 좋은 콘텐츠 하나가 이 모든 걸 해냈어요. 여러분은 왕사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예요? 그리고 장항준 감독이 러닝 개런티를 걸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